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면 화가 난다고, 너무 집값이 올라서 살 집이 없다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격에서 땡땡만큼 깎으시라고. 오늘은 좀 그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대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2월부터 블로그에 남겨진 댓글, 집 살려고 실제 부동산에 가보니까 언론이 한 이야기랑 많이 달랐다. 언론 이야기 보면 당장 부동산 시장 붕괴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부동산 시장에 가봤더니 초급매는 빠르게 빠지고 있더라. 실제 언론들의 이야기와 현장은 달랐다는 거죠. 자, 시장 분위기가 바뀐 1월 초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1월 4일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시장금리 곧 존재를 드러낼 겁니다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 11월달, 12월달까지만 해도 예금금리는 5%, 대출금리는 6%대였는데 1월 이후에 어떻게 낮아졌다? 예금금리 4%, 대출금리 5%가 됐다는 거죠. 자, 한 달 사이에 1%포인트 낮아졌던 시장금리는 2월달부터 더욱 낮아져서 예금금리 3.5%, 대출금리 4%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5%에서 3.5%가 됐고 대출금리가 6%에서 4%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다?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살 수 있는 금리가 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대다수의 매물이 있고요. 일부 급매가 있고요. 극히 적은 초급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엄청 많지만 실제 살만한 초급매는 극히 적어요. 근데 이 초급매가 소진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껑충 뛰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매가 소진됐던 12월, 1월, 2월 달 거래량 보면요. 실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835건, 1417건, 2460건. 이 3개월 동안 4700건만의 거래만으로 바닥에서 10% 이상 호가가 상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급매 기준이 바뀌었어요. 1월 달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 2월 달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그리고 3월 달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까지 초급매 기준이 점점 올라가더라. 그 많지 않은 거래량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인기 단지의 초급매 기준은요, 마이너스 15에서 20%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고 거래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1월달 바닥 가격을 기억하고 있었던 실소자분들은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와 현실은 분명히 달라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려는 분들을 위한 전략, 오늘 오랜만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죠? 말 그대로 매도자가 원하는 판매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자가 이만큼 받고 싶어야 하면 공인중개업소가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큽니다. 자, 당연히 실거래가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가만 보고 포기하면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도자 중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리 깎으면 집값 떨어지는 기분 드니까 일단 비싸게 내놓고 매수자가 오면 통 크게 깎아줘야지. 그래서 발로 뛰지 않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이버 호가상은 엄청 비쌌던 단지도 실제 실거래 보면 그거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발품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역전세 구간이란 말이에요. 내년 초까지 역전세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서든 소유자가 있을 때 팔고 싶은 매도자는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깎아야 될까요? 저희가 1월 영상에서는 네이버 호가에서 10% 깎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무조건 고가 아파트는 1억부터 깎고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2월 달에는요, 네이버 호가에서 5에서 10% 정도 깎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3월 달에는 네이버 호가에서 5% 전후 깎는 게 최선이더라. 자, 근데 현재는 얼마나 깎아야 될까요?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이제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자, 먼저 절충이 어려운 곳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그리고 강동구 그라시오. 자, 이번 집값 하락을 주도했던 매머드급 대단지 막 고점 대비 30-40%씩 빠진 곳이죠. 자, 여기는 작년 12월 말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은 저점 대비 10에서 15% 수준까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급한 매물은 12월부터 2월까지 다 나가고 덜 급한 매도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5% 10% 깎아달면 깎아줘요? 절대로 안 깎아줘요. 많이 깎아봤자 3천만 원. 그래서 실제 이런 단지에 거래하신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도 겨우 깎았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절충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 내역 딱 보고 올해 거래량이 한 건도 없다, 이런 곳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까지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할인폭이 커져요. 자, 여전히 1억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1월과 2월 초에 초급매만 바짝 거래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안 붙는 것도 실거래가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곳은 보통 2월 초 가격이나 아니면 2월 초 가격 내외에서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월 가격 수준만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내가 딜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기회가 나올까요? 일단 신축 쪽은 좀 어려워요. 준신축하고요. 구축 여전히 기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택지 규모가 1만 호 이하인 경우에서도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보이고요. 700세대 이하의 단지나 외곽 지역에서도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내외가 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이버 부동산만 쳐다보면 나오지 않아요. 직접 가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호가에서 깎으려면 일단 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이버 호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불러서 이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맞추면서 실거래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한다? 공인중개사가 할 일입니다. 자, 만약 깎기만 하고 거래가 안 된다면요, 자, 공인중개업소는 그 매도자한테 미운털이 박혀버리죠. 그래서 뜨내기 같은 사람에게는 딜도 공인중개업소가 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에 가면 사람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찔러만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금매 없다고 성의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 가시면 그렇게 안 친절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요, 매수자가 중개사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업소 가시면요, 원하는 것만 말씀하지 마세요. 막 가서 뭐 금매 있어요, 뭐 얼마짜리 매물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만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정보를 먼저 제공하셔야 돼요. 특히 세 가지 정보는 중개업소한테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자금, 입주 희망일, 언제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또 매물이 추려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면적과 타입, 만약에 나는 면적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좋겠다, 타입은 뭐 판사형, 타워형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공인중개업소에서 더 매물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같은 부동산에 한 두세 번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인중개업소에 갔더니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더라. 적극적이지 않겠죠. 그렇게 그냥 한번 들어갔다 다시는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열에 9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같은 부동산에 두 번, 세 번 가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는 다르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네이버 호가에서 1천, 2천 깎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깎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대출을 알아봤더니 지금 가격에서 5천원 깎아야 살 수 있어요. DSR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고 싶은데 사장님이 깎아주시면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딜이 성사가 되면 바로 거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공인중개업소에 주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딜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3월 실거래가 보면 깜짝 놀랄 실거래가 가끔 보이거든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전체적인 거래가 많이 유입됐고 호가도 많이 올라가서 1월과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단지 두세 개만 콕 집어서 거기서 초급매 나오길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분명히 1월달과 전혀 다른 상황인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된다? 최대한 많은 단지를 매수 후보에 올려서 발품을 파셔야 돼요. 주변 지역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초급매의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실수자가 발품을 열심히 파는 수밖에 없더라.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연장을 해버려요. 자,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중 추가 하락 위험이 큰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하락 위험이 큰 곳이 어딘가요? 쇼킹부동산 서정 역전세대란에 보시면요, 급매가 나올 곳에 대해서 2024년 초까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